문장을 나눠보고 여기 동사 어디 있는지 보고 무슨 말인가 또 여기서 이렇게 나눠보고 여기 which, what 같은 거 있는데 요 뭐 다른 동사가 어디 있는지 오늘 주제는 리스닝이죠. 뭐 리스닝이 초보자에게 듣기 어렵죠. 근데 중급자도 어려워할 때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게요. 같이. 여기서 얘기할 주제는 초보자에서 약간 중급자까지 저급에서 약간 낮은 중급자 아니면 중급자 일단 얘기를 아예 초보자부터 시작해볼게요. 우리가 초보자 때 리스닝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들리죠? 안 들려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안 들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어 몰라서 안 들려요. 아니면 뭐 문장 해석이 안 돼서 아니면 문법을 몰라서 문장 해석이 안 돼서 아니면 뭐 해석 속도가 너무 낮아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단어 발음을 몰라서 안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뭐 단어들이 연결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일어나잖아요. 발음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 몰라서 안 들릴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단어를 몰라서 그쵸? 두 번째는 문법을 몰라서 문장 해석 능력 부족. 자, 해석 속도. 그쵸? 해석 속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네 번째 단어 발음을 몰라서 다섯 번째 이 연결 발음들이 그런 거 있거든요. 연결 발음. 단어 두 개 연결하면 거기 사운드 하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생길 수도 있어요. 새로. 일단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면요. 처음부터 초보자부터 리스닝 하고 싶죠. 그쵸? 리스닝으로 배우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일단 우리가 초보자 때 단어 모르고 뭐 문법 모르고 문장 해석도 잘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히 초보자 때. 근데 초보자 때 문제는 리스닝을 시작하면 단어 들어서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초보자 때. 그리고 아시죠?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귀로 이렇게 들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모르는 단어 귀로 들어갈 때 그거 알아듣는 실력은 굉장히 고급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 때 아니면 중급자 때도 힘들어요. 초보자 때 아예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아직도 너무 많은데 리스닝을 하면서 새로운 단어 이렇게 캐치할 수가 없거든요.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단계에서는. 너무 고급 실력이라.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뒤에 그 단어가 모르는 단어 경우에는 아예 그냥 알아들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내가 아는 단어 경우에도 알아듣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단어 발음 아는데도 그거 막상 들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발음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발음 뭉치는 그런 발음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질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발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너무너무 리스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여기서 단어를 모르고 문법을 모르고 해석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리스닝으로 안 된다. 그럼 리딩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인풋 맨날 인풋이라고 하는데 인풋은 리스닝이랑 리딩. 그래서 초보자 단계에서는 리스닝으로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리딩만 해야 돼? 그래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리딩으로 시작하면 이 중에서 이 세 개가 사실 해결됐거든요. 이 세 개. 얘는 해결되고 왜냐면 단어를 몰라서 리스닝 할 때 우리가 모르는 단어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모르는 단어 들으면 그거 들어서 학습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 그거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책에서 어때요? 책에서 모르는 단어 보면 보이잖아요. 일단. 그리고 단어 리스닝을 할 때 그 단어 발음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책에서 보면 그 단어가 항상 똑같이 생겨요. 그리고 뭐 알아보기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냥 항상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이 단어를 사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단어 이렇게 귀로 들어서 사전에서 찾을 수 있어요. 못하죠. 일반적으로. 이거 되게 고급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리딩으로 하면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문법 몰라서 문장 해석 능력 부족. 이것도 사실 리딩을 하면 해결되죠. 왜냐면 문장 해석을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잖아요. 리스닝 할 때 아주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리딩 할 때 빨리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시간을 가져서 이 문장을 보고 해석하는 그런 실력을 그런 스킬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리딩을 하면서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해석 속도 세 번째
속도 리딩으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해석 속도도 우리가 리딩을 많이 하면서 속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딩이 답인가 궁금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약간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초보자일 때 리스닝으로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리딩으로 시작해서 리딩으로 내 실력을 올려서 그때 리스닝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답이잖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부작용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어떤 부작용이냐면 내 리딩 스킬이 올라갔는데 내 해석 실력도 올라갔는데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리스닝도 실력이잖아요. 스킬이에요. 연습 안 하면 올라가지 않아. 그래서 내 리딩 스킬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내 리스닝은 아직도 여기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여기 리스닝을 그때 연습하기 시작하면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진짜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약간 그 단계에서 계속 리딩만 하고 이 단어가 어떻게 발음됐는지 몰랐어. 계속 몰랐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사운드를 붙이는 게 생각보다 더 어려워져요. 이 부작용들 때문에 이것도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좀 약간 살짝 당연한 답이 보이죠. 우리 리딩으로 시작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리딩하면서 리스닝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방법이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리딩을 하면서 리스닝을 같이 하기.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리딩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잖아요. 단어 몰라서 이런 거 해결되고 왜냐하면 우리 리딩을 하면서 단어를 배우잖아요. 사전에서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문법을 몰라서 해석 능력이 부족해요. 그것도 리딩하면서 해결이 되고 해석 속도도 리딩하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단어 발음, 우리 리딩하면서 나레이션 듣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어떤 발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연결 발음들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그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초보자한테. 연결 발음들이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black coffee 있어요. 그쵸? black coffee. 여기서 black coffee 이런 발음이 나왔는데 이거 같이 발음하면 black coffee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예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는데 이렇게 돼요. black coffee. 발음이 아예 이 사운드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없는 사운드도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he asked. 그쵸? he asked. 우리가 he asked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이 발음이 삽입됐거든요. 삽입. he asked. 지금 약간 너무 과도하게 한 거지만 he asked. Y 발음이 여기 삽입됐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do it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do it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여기서 어떤 발음이 삽입되는지 여기 W가 약간 삽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do it 라고 하지 않고 do it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do it. 이거 그냥 브리티시 악센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do it. 이런 거 미국식 발음도 이런 거 있어요 다. 그래서 연결 발음들도 여러분 규칙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속도에서 어차피 이게 규칙을 배우시면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속도에서. 근데 약간 관찰을 해야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거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을 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리딩하면서 이런 리스닝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리스닝이 안 될 때 내가 도대체 왜 안 되는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흔히 다 알고 다 얘기하는 그런 이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단어 발음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뭐 연결 발음이 단어 두 개 연결하면 발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서 알아듣지 못하고 아니면 문장 길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문장을 읽을 때 약간 수축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수축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얘기 안 하고 잘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그런 요인 하나 있어요. 그거 바로 해석의 속도예요.
여러분, 해석의 속도.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지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같이. 이 해석의 속도 너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그 사운드만 알면 되고 뭐 문법을 알면 되고 단어만 알면 되는데 이거 속도, 리스닝 할 때 해석의 속도 진짜 중요하고. 일단 우리 리딩 할 때도 해석이 그렇게 간단한 스킬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단어 알고 문법을 알면 당연히 문장 해석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아마 해보셨던 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게 막상 해보면 안 되죠.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냐면 리딩 할 때도 해석은 훨씬 더, 리스닝보다 훨씬 더 쉽죠. 근데 리딩 할 때도 해석은 그렇게 쉬운 스킬이 아니거든요. 키워야 되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 많이 배우고 문법 많이 배워서 리딩 해석이 쉽겠다? 그거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리딩을 실제로 하면서 그 스킬을 키우셔야 돼요. 그 경험을 쌓여야 해석이 되는 그런 스킬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리딩 시작할 때도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스킬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과 경험을 쌓여야 돼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리딩 할 때도 해석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리스닝 할 때 당연히 해석도 잘 돼야 되는데 이 해석의 속도도 너무너무 영향이 커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원어민 스피치 있잖아요. 원어민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약간 일반적인 속도로, 일반적인 약간 느린 속도로 얘기할 때 1초에 단어 3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닝을 할 때 좀 더 일반적인, 좀 더 낮은 스피드로 진행되는 그런 리스닝을 하는데도 1초에 단어 3개 정도 해석할 수 있는 속도, 그런 해석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1초에 단어 3개 해석하기. 그리고 이거는 좀 빠른 속도로 얘기하는 분 말고 약간 일반적인 속도에서 약간 느린 속도. 그래서 일반적인 속도 아니면 더 빠른 속도는 훨씬 더 많아요. 1초당.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뭐 1초당 단어 3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만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리딩을 하면서 1초에 단어 3개 해석이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리딩을 하면서도 이게 사운드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눈으로 보면 되는데 리딩을 할 때도 여러분 속도 1초에 단어 3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나지 않으면 리스닝 할 때 어떻게 해석해요 그거? 그래서 여기 속도도 되게 영향이 크거든요. 리딩을 할 때 그게 없죠. 리딩을 할 때 속도는 뭐 내가 맞춰도 돼. 그 뭐 시험 치는 그런 거 아니면 시험 치면 물론 속도를 약간 맞춰야 되죠. 근데 시험 치는데도 그 속도가 리스닝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리딩 할 때도 우리가 좀 제대로 되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나중에 리스닝 할 때 해석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학생들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이렇게 나눠서, 그쵸? 이렇게 치고 여기서도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석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석하고 이런 분석식으로 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뭐 수능 보셨어요? 수능 영상 보셨으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긴 거 있으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줄 치고 여기 이렇게 나누는, 문장을 나누는 그런 거. 일단 리스닝 잘 하려고 하면 속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정말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리딩하면서 이렇게 분석하면서 리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생각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장이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분석할 수 있다 아니면 해석할 수 있다 좀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면 문장이 있잖아요. 그건 분석하면서 내가 어떤 내용인지 분석하는 그런 해석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문장을 나눠보고 여기 동사 어디 있는지 보고 무슨 말인가 또 여기서 이렇게 나눠보고 여기 which, what 같은 거 있는데 뭐 또 다른 동사가 어디 있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고 해석하면 이거 분석이에요. 분석. 이거는 해석으로 제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리스닝 할 때 이것 때문에 아주 좀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맞아요. 그런 절에 끊고 이렇게 출하잖아요. 펜으로. 그렇게 분석하는 거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해석은 어떤 의미있냐면 내가 그 문장을 보면
이런 분석을 동사 어디 있는지 뭐 주어 어디 있는지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문장을 보고 읽으면서 이해하는 분석 안 하고 이해하는 그런 거 할 수 있어야 나중에 리스닝이 됐거든요. 만만치 않죠 이거. 그쵸? 왜냐면 문장을 읽을 때도 리딩 할 때도 분석을 많이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초보자 때 분석을 어느 정도 하실 거예요. 초보자 때 분석을 어느 정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자 때 리스닝만 해라? 그게 좀 너무 어려워요. 리스닝 그냥 막 해라? 그럼 이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학생이 집에 가서 좌절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렇게 초보자 때 내가 뭐 리스닝 하겠다 그냥 그럼 좌절하실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게 진짜 리스닝 할 때 사람들이 인식 잘 안 하는데 얘기도 잘 안 하고 인식도 잘 안 하는 주제죠. 이거 해석의 속도.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빨리 말을 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1초에 단어 3개 정도 말을 해요. 그럼 그런 속도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건 의식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의식적인 마인드 이런 스피드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런 해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하는 해석이지만 우리가 이 해석하는데 익숙해지면서 이런 해석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런 해석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돼야 우리가 그 속도를 올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속도의 해석은 의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식적인 마인드는 이런 속도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무의식적인 공부라고 하니까 정말 채널 이름은 런던쌤으로 안 하고 무슨 무의식적인 뭐 영어 방법으로 했어야 되나 할 정도로. 근데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영어 해석이랑 영어 뭐 데이터 처리 같은 거 뭐 의식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 뜻은 뭐 의식적인 공부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보면 바로 이해되는 그런 거 무의식적으로 해석이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무의식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과정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뭐 데이터 처리되는 그런 과정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주로 이런 착각을 해요. 공부하면서 의식적으로 공부하는데 의식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내가 영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도 의식적으로 영어를 사용한다.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스피드로 정말 우리 의식적인 맞는 그런 스피드로 작동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문장을 분석해서 말을 하려면 당연히 말이 안 나오죠. 의식적으로 listening을 이렇게 스피드가 필요한 이런 활동들이 있잖아요. speaking 그리고 listening. 우리가 리딩 할 때 느리게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할 수 있어요. 라이팅 할 때 우리가 천천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아니면 대부분 한국 사람뿐 아니라 다른 해외에 있는 학생들은 똑같아요. 대부분 경우에는 이렇게 뭐 천천히 할 수 있는 리딩이나 쓰기 같은 거기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겪지 않아요. 제일 문제를 겪는 부분은 스피킹이랑 리스닝이죠. 왜냐면 이 두 개가 되게 이 진행돼야 되는 그런 속도가 있어서 이 진행돼야 되는 그 속도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인 마인드로 데이터 처리를 하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데이터 처리를 이렇게 빨리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무의식적인 분석이 무의식적인 이런 뭔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거 좀 기억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케이 의식적인 행동들을 하죠 당연히. 근데 영어 사용하면서 아주 큰 부분은 무의식적에서 진행된다. 그런 것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해석의 속도라는 게 너무 영향이 커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딩하면서 리스닝하면서 이 해석의 속도를 올려야 나중에 그냥 단순한 리딩, 스크립트 없는 리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의 속도를 올리지 않고 그냥 단어 공부하고 문법 공부하고 그냥 뭐 수능 이렇게 문장을 분석식으로만 이렇게 풀고 그것만 하면 사실 그 정도 빠른 해석의 속도를 아마 그 정도 실력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닝을 할 때 무슨 발음을 몰라서 못 알아듣는다 이런 뭐 연결하는 그런 발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못 알아듣는 이유보다는 이 해석의 속도가 안 돼서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리딩하면서도 스피드 이렇게 그런 스피드로 해석이 안 되면 리스닝 하면서도 그런 스피드로 해석이 더 안 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를 기억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